이번 3차 상법 개정이지 않습니까? 네.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에서 종목이고요. 증권주에서 픽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보험주는 또 약간 또 다른 성격입니다. 보험주를 투자하실 때는 잘 보시면 은행주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금융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융주 일단 뭐 은행주부터 옛날에 사실 은행주, 증권, 보험 이렇게 나눴는데 그죠? 최근에 이제 금융하면 왜냐하면 금융하면 은행이랑 은행 지주 금융 지주사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증권주 이렇게 따로 분류. 옛날에는 금융주 안에 은행주, 증권주 다 포함시켰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이제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좀 구별합니다. 금융주 하면 이제 은행, 지주사 이런 쪽인데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하나 뭐 그것 때문에만 올랐다 하기에는 뭐 이 힘이 그다음에 이전부터 전부터 올랐고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죠? 두 가지 측면의 주가 상승 동력이 있었죠. 네.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사주 소각이 네. 아마 발단이 되어서 금융지주사들 네. 함께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배당 기일을 바꿔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12월 말일에 이제 배당 기일에 이제 1월 이제 배당 락이 되면서 이제 네. 시장이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라든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3월 특정 기일을 조정을 해서 이때 배당 락을 하고 이제 분산을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3월로 이제 집중화됐기 때문에 3월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어떤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한 섹션을 말씀드리면서 은행주가 되었건 아니면 증권주가 됐건 보험주는 약간 다른 색깔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가격에서 특히나 오늘 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투자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주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본금, 회사에 최초에 시작할 때 자본금 계정으로 자본 계정이 아니고 자본금 계정으로 이제 계상을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표적인 국내 뭐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KB금융 대상으로서 보게 되면 2조 원 초반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전체 자본 계정에는 100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업종은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돈을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자본금 10조인데 그죠? 미래에셋 1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넘어요. 네, 훨씬 넘습니다. 10한 계속 늘어나니까 막 12조, 12조 될 건데 은행이 KB가 2조밖에 안 된다. 네, 2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은행주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평가 측면에서 저평가냐를 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PBR, 네. 자본계정, 자산계정의 내용인데요. 은행주는 PBR 기준으로 해서 이를 현격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리 판단을 해보게 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BOA가 1을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금융그룹의 PBR 기준으로 해서 1이 조금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4대 뭐 공상은행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의 PBR을 보게 되면 0.8 정도 됩니다. 대만은 특이하게 은행주가 이제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PBR이 한 2, 3 정도 되는데, 대만을 제외하고 유럽이라든가 뭐 도이치방크 아니면 미국의 BOA라든가 일본의 미쓰비시 금융이라든가 전 세계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의 PBR은 이를 훨씬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내 계정의 자산으로는 대략 1대1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게 은행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KB금융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의 PBR 기준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판단해보게 되면 KB금융이 현재 1입니다. 1이 살짝
살짝 넘었어요. 1.030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좀 약화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0.87, 88, 0.9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금융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 폭이 컸던 거거든요. 1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후발주로의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접근도의 측면으로 고려하신다라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주로 넘어가서 뭐 증권주는 PBR로 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증권회사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기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리지 하우스,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몸집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그 박사님께서 미래에셋증권이 12조, 13조 뭐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집을 최대한 키워놔야 이 자산, 이 자본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개, 그러니까 PF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중개하는 형태의 자산에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 형태로의 진행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개에 대한 이익치를 우리가 최대치로 계산을 할 때 바라보는 지표가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네.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이게 중개이건 어떠한 형태이건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이 상한선, 그러니까 꼭 상한선이라고 보다 최대치의 수익률 측면에서의 그 ROE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국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 그 증권회사의 ROE가 15% 정도 수준이 거의 맥시 라인이라고 요 정도 수준 벌면 벌 수 있는 한계치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ROE가 지금 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가 뭐 한 16 정도 되고요. 미래에셋은 한 10, 한 2, 3 정도 아직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한 10, 한 3, 4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증권회사 흐름들이 대부분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수준까지 육박하는 형태로의 지금 현재 가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은행주와 증권주는 현재 시점 가치평가 측면에서의 거의 9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으로의 수익을 추가로 도모하고자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험주는 또 약간 또 다른 성격입니다. 보험주는 고객으로부터 보험 예탁금을 받아서 이거를 잘 운용을 해서 그 손실률에 대한 지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률이 뭐 3점 한 몇 프로라고 하는데요. 금리에 대한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주를 투자하실 때는 그 국채 수익률을 잘 보시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는 보험주는 항상 하락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험주는 항상 올라갑니다. 이런 맥락점에서 지금은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점 초반 3.234 하기 때문에 그 지급률하고 거의 대등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험주들은 최근에 특히 오늘 장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지주사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장 강했던 거고요. 최근까지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해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도 강했던 것은 이 논리에 의해서 접근도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딱 잡아드린 게 뭐냐면 은행주, 증권주, 뭐 보험주까지 포함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은행주와 증권주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소형 증권사는 또 다른 관점이죠. 자사주 보유 한도가 높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이슈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증권사는 또 다른 관점이겠지만 대형 금융지주사 그리고 대형 증권사의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이 기준으로의 해석을 하는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은행주가 뭐 PBR이 0.6, 0.4, 0.6, 0.3까지 간 경우도 있죠. 정말 저평가라 그랬는데 그죠? 네. 그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죠? PBR 한 배면. PBR이 낮은 업종이요. 네. 딱 1년 6개월 전으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네. 은행주, KB금융이 PBR 0.3이었던 네.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PBR 1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PBR이
0.23. 지금도 0.3 정도의 내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은 한 3배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 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간 그 PBR 기준으로 해서 저평가된 업종이 철강주입니다. 현대해체로 오늘 강했죠. 현대해체의 PBR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0.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PBR을 보고 투자하는데 PB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몇 년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잘 맞으면 이 가치 평가가 제대로 받는 과정에서 뭐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 주가 올라가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주에 대한 PBR은 이제 거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에서의 말씀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자산 가치 PBR을 보는 게 적합할 때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이익을 그죠 PER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자산주라든지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PBR로 봤는데 그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밸류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업들도 PER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금융주나 증권주가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죠? 잘 벌고 있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PBR의 관점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PER을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논점이 다른 건 아니고 비슷한 예, 내용인데 예. 아까 반도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 엔비디아, TSMC의 PER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8배고요. PER, 하이닉스가 37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38배고요. TSMC가 42배고요. 엔비디아가 45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PER로 산출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PER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가 지금 적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비슷한 레벨의 선상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왔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리 동일시한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시 조금 돌아가면 금융주, 증권주는 지금으로서는 뭐 종합해 보면 레벨상 쉽게 손이 나갈 구간이 아니다. 손이 나갈 구간이 절대 아니고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이지 네, 않습니까? 1차가 24년 1월에 있었거든요. 네. 이때 KB금융이 5만 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만 원, 8만 원까지. 2차가 25년도에 1차에서는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핵심 주제였고요. 2차에서는 그 이사 선임이라든가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이 2차 25년도에 있었고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2차였고요. 이번 3차에서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소각.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1차, 2차보다도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강한 것 아닌가. 1, 2차에서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 강세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통상 상법 개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냐. 일본에서 3차례 거기는 회사법이죠. 네.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 3차가 개정의 마무리 단계, 최종 단계 흐름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금융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이번 3차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네. 수준까지 올라오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주나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시라면 제가 뭐 종목을 여쭤보겠는데 네. 업황의 전체적인 지금의 접근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 하시니 네. 종목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메리츠는 사실은 한동안 헤맸다가 정말 다른 금융주 갈 때는 못 갔어요. 네. 메리츠 할 말이 많죠, 그죠? 얘가 주주환원에 어떻게 보면 선봉이죠. 선두주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눌려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은 홈플러스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게 네.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갑자기 급등하대. 메리츠가 급등하고 있는 뭐 근본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한 20, 한 2, 3, 4%될 거거든요. 다른 증권회사의 금융지주 증권사에 비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유통물량이 적다? 이번에 그 배당과 관련해서 네.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그 새로운
새로운 내용을 몇 개 은행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익 잉여금 내에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 그런데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자본 계정에서 배당을 하는 형태로 우리 하나은행이 아마 요걸 추진할 겁니다. 비과세. 네,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요 부분이 이제 메리츠는 이전부터 이거를 한 4년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뭐 30%, 40%, 50%, 메리츠는 50%가 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주가 부양도 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최근 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을 좋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금융주는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에서 종목이고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안 해보시는 업종이 금융주 아닐까라고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박스 내에서 금융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금융주는 사봐야 그거 움직이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 틀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매칭시켜서 한번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어떤 금융주이실까요? 우리 학사. 아니요, 뭐 제가 뭐 금융주 갖고 있고 관심 있지는 않고요. 네네. 네. 오히려 저는 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차라리보다 그 증권주 가운데는 어느 증권사가 그러면 물론 지금 뭐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게 좀 해소되거나 그죠? 네. 그랬을 경우 증권주 가운데 어딜 좋게 보십니까? 소형사 제외하고요. 뭐 네. 자사 지분이 높은 부국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사를 제외하고요. 이제 큰 회사 네. 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한국금융주주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금융주주가 증권주의 리딩 컴퍼니입니다. 선도주의거든요. 최근에는 미래에셋이 강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전 주가 수준에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증권주의 주가 한번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초반부에 그러니까 25년 초에 아마 증권주가 상승 시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주주가 원래 7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가장 가파르게 먼저 움직였어요. 최근에 미래에셋이 강하지만 그래서 한국금융주주가 리딩 컴퍼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 선호도에서도 증권주를 투자한다라면 한국금융주주에 대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서 픽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원픽으로 한국금융주주를 선택합니다. 네, 금융주 이야기 함께했어요. 김대중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